삼성 STS 글로벌 사업팀을 맡고 있는 우용호 상무입니다. 저희 첼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코비드-19을 반드시 극복해서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물류의 위기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물류는 경제의 마지막 남은 암흑 대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후의 경쟁 분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 말씀이 물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저희 SCFI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10년대에 가장 최고의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운임 향상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얼마 전에 에버그린이 수에즈 운하에서 모래폭풍으로 좌초가 되었습니다. 약 6일간 마비가 되었고요. 약 368척이 운송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블록된 상태가 계속됐다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물류비를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물류의 위기, 저희 비즈니스 트렌드, 물류 산업, IT, 공급망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는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 등 정치적 변동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요. 유황가스, 이산화탄소 등 환경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적은 재고로 적시에 운송하던 체계에서 어떻게 빨리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회복하느냐, 이 부분이 더 핵심인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두말할 나위 없이 이커머스가 발달하고 있고요. 공유의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AI, 블록체인, 모바일, 챗봇 이런 기술들이 검증이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류 산업도 매우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플렉스포트로 대표되는 디지털 포더가 등장하고 있고 컨보이나 프레이토스 같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의 부상은 수평적인 통합을 과속화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몇 해 지나지 않아서 현재 기존의 3PL이 전체 물류 산업의 영업이익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1% 이하로 줄어들면서 이 3PL의 역할을 디지털 플랫폼이 대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가속화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물류센터 부분은 로봇 기반의 완전 자동화 같은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송 관리 또한 IoT 기반으로 운송 상태, 위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고속도로의 운송 같은 경우도 맨 앞차가 유인으로 운송을 하고 그 뒤에 무인차가 운송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의 드라이버가 한 5대의 운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검증이 되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통 이력의 블록체인이 도입되고 있고요. AI 기반으로 물류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화주사가 물류에 있어서 IT 서비스의 만족도는 약 한 50% 정도 수준인데 반해 한 90%의 기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약 40%의 격차가 최근 10년 내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공급망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얼마나 탄력적으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코비드-19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지라는 관점으로 공급망 모델이 재검토되고 있고요. 환경 규제, 유통 이력 관리 법제화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과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의 위기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현재 코비드-19은 진행형이고 물류 관리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오퍼레이션 리스크,
확대되고 있고 어떻게 빠르게 매니지하느냐가 핵심이고요. 물류비 상승은 올 연말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간다는 전망이 좀 힘을 얻고 있고요. 빠르게 IT를 도입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댑티브하게 이 환경을 적응하는 것이 또 핵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커머스 또한 매우 드라마틱하게 발달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급망이 저스트인타임에서 저스트인타임뿐만이 아니라 저스트인케이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비드-19을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중장기 트렌드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 오퍼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존의 이커머스 중심의 첼로스퀘어에서 항공, 해상, 대형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디지털 포워딩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디지털 프레이트 포워딩은 기존의 운임과 운송 중심이었다면 견적부터 계약, 실행, 정산까지 물류 운영에 있어서 전 과정을 플랫폼화하고 이 첼로스퀘어 위에는 다양한 글로벌 상품을 탑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 첼로스퀘어는 외부의 플랫폼 및 파트너와 연계를 강화하고 여기에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반으로 조금 더 고품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세션에 디지털 로지스틱스 플랫폼 첼로스퀘어란 주제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가속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첼로 풀필먼트 서비스는 기존의 벌크하게 움직이는 B2B 물류와는 다르게 개별 소비자 분들께 운송해야 되는 특성을 살려서 한 3가지 장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동화 설비를 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입출고 관리나 적치 이런 기본적인 기능 외에 B2C를 위한 총량 피킹, 개별 피킹 혹은 포장은 하포나 단포 이런 B2C 특성에 맞는 펑션들을 저희가 WMS에 탑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풀필먼트 센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고 부분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로딩 옵티마이저 등을 도입을 했고요. 이 풀필먼트 센터는 다양한 채널이랑 연계가 돼서 주문 정보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주문 정보에 근거해서 외부의 해외 특송이나 국내 택배 등 글로벌 운송 서비스와 연계돼서 운영이 됩니다. 이 풀필먼트 센터는 저희 두 번째 세션에 글로벌 유통물류 서비스를 위한 첼로 디지털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풀필먼트 센터에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설비 부분인데요. 자동화 설비 부분 역시 두 번째 세션 DT 플랫폼 기반의 물류 자동화 세션에서 좀 상세하게 저희가 가진 고민과 서비스 오퍼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오퍼레이션 분야입니다. 현재 국제 운송 시황이 매우 다이나믹할 뿐더러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많습니다. 포트 컨제스션 같은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오더들 글로벌 데일리 리포트에 담아야 되고요. 이 오더들이 예상컨대 얼마나 리드 타임이 소요가 되는지 리스트업이 돼야 되고 이게 고객사가 요청한 시간 대비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스코링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스코링 대비 각 리스크별로 이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대안들을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데일리 리포트고요. 최근에 과거의 공급망이랑 다르게 이 글로벌 리드 타임이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바뀌고 있고요. 과거의 글로벌 표준 리드 타임에 근거해서 재고 관리, 안전 재고를 관리했다면 몇 가지 심각한 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글로벌 물류 인프라스트럭처의 상황에 맞게 표준 리드 타임을 다시 한번 재산정하고
이 리드 타임에 근거해서 안전적으로 관리해야 여러 가지 리스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 글로벌 표준 리드 타임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내 창고에 재고들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이 재고의 수준을 보면서 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장거리의 내륙 운송 같은 경우는 이 IoT를 가지고 현재 있는 위치도 파악해야 될 뿐더러 이 데이터, 이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로 언제 도착할지 ETA를 예측해서 고객사에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서비스 만족도도 올라갈 뿐더러 전체적인 물류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권역 특화 서비스 오퍼링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경우는 가장 물류비 상승률이 높을 뿐더러 이커머스 구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에 대비해서 저희가 북미의 철송 서비스, 인터모달 서비스를 준비해서 서비스 중에 있고요. 북미 현지의 풀필먼트 서비스인 풀필먼트 바이 셀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남미로 가기 위해서는 마이애미에서 항공 분야에서 마이애미에서 리포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4시간 365일 창고에 50개 이상의 라우트의 경쟁력인 운임으로 현재 제공 중에 있습니다. 유럽의 판매물을 위해서는 이제 로테르담이라는 이제 관문을 거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저희가 부산 항만공사와 함께 로테르담에 물류센터를 올 12월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로테르담 창고를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 판매 물류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 로테르담 창고를 정점으로 재고를 전진 배치해서 이커머스 서비스를 조금 더 레벨업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저온 시장, 이 좀 콜드체인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프리미엄 콜드체인 서비스를 이미 좀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시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 중국, 베트남 경우는 내륙 운송으로 서비스를 해야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중국, 베트남 크로스보더 트러킹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하게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물류비가 상승한 이 시점에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물류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디지털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송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챗봇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현재 화물의 위치와 리스크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중에 있고요. 물류센터나 내륙운송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를 최적화한다던가 아니면 디지털 트윈 개념의 벌추얼 물류센터를 분석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표준으로 물류를 운영한 것 외에 부분적으로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야 내가 전체적인 물류비 절감뿐만이 아니라 현재 있는 데이터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받아서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리쇼링이나 니어쇼링이란 트렌드가 조금 많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곧 공장을 새로 이전하거나 내 주변으로 혹은 신공장을 만들거나 이런 니즈가 좀 많아지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신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공장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설비가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 설비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전 4가지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설비의 상태를 잘 관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공장 건설에 맞게 이 진척률, 공정 진척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상 상황에 맞게 이 설비의 이력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운송 과정에서 벌어지는 증빙 문서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프로젝트 물류를 저희가 뭐 수작업으로 관리하거나 엑셀로 관리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수작업 엑셀 관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타임 디퍼런스를 발생시키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물류 특성에 맞는 첼로 대시보드를 좀 만들어서 설비 상태 관리, 공정 진척률 관리, 이상 상황 이력 관리, 증빙 문서 관리, 이 네 가지를 한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그 삼성 STS가 물류 사업을 한 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공급망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과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떻게 협업할지 이 부분에 관련된 솔루션을 고민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4PL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로벌 물류 위기 시대에 저희 이 4PL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을 확장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부분적인 최적화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역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 오퍼링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에 있고요. 아까 프로젝트 물류 같은 업종별로 특화한 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저희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에 계속 담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물류의 위기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삼성 STS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반드시 이 글로벌 물류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